어떻든 경주에 한 목소리가 나가는 것도 뭐 남들은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또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거든요. 끊임없이 그런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선주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시도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서면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하수구 쪽으로 선주 아파트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들어 살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걸어갈 때 잘못하면 이게 발을 이렇게 접칠 수가 있다. 현장을 가보고 아 이거는 문제가 좀 있구나. 이래서 이제 도로과에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몇 번 협의를 또 가졌고 해서 결국에 그것을 아스콘 포장으로 동천동은 산업도로에서 이제 이렇게 산책하는 곳이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그 산책을 할 때 개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서 개가 똥을 싸기나 이래 하면 이걸 어두워서 안 보여서 이제 이게 밟는 경우도 있고, 뭐 예산을 좀 이래저래 좀 이래 땡겨갖고, 거기를 전체를 다 2.2km를 가로등을 새롭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동천동을 지나는 그 철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이게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 도로를 해야 된다, 주차장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경주시에서는 폐철도단이라는 관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해갖고 거기에 마차가 이래 하겠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요. 저는 그런 공청회를 거쳐서 뭔가 결정이 나시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이고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 어떤 단절된 자기들의 재산권을 그렇게 주장을 하는 데에 좀 제재를 받았는 상황 아닙니까? 그 철길 때문에 단절이 되어서 행사를 못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그 사람들의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어떤 경주시에서 이제 그걸 뭐 도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바람공원이라고 국비를 이미 100억 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확보를 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를 소공원을 많이 지을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에 이까지 살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주변 여건이 아주 좀 쾌적해지고 좀 안 괜찮아지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걸 좀 끝까지 잘 지켜보고 어떻게 그 시의 행정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보덕동은 수해 때나 이럴 때 저럴 때마다 그 여러 가지 그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뭐 시에서 제방을 쌓는다라든가 뭐 이런 데에 복구 사업에 제 나름은 뭐 역할을 저는 좀 했다고 자부합니다. 46회 신라문제 때 2018년도에 월정교에서 했던 그 구조물을 그대로 2019년도 성공원에서 하는 그 신라문제 삐축제 거기에 그대로 사용했던 부분을 제 금액이 5억인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5억까지 안 든다. 3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정식으로 우리 그 문화행정위원회 이름으로 경주 감사관실에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 감사 결과가 또 보시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요 감사 결과에 보면 신라문화재는 시정 한 건, 주의 세 건, 회수 한 건 이래가 600 몇십만 원을 이제 회수를 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가의 기강 경고 한 건 했고 훈계 한 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앞에 이야기했던 그 스마트 미디어 센터는 시정 한 건, 주의 7건, 회수 한 건, 회수 한 건은 280몇만 원을 환수를 받아냈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스마트 미디어 센터 기관 경고도 한 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적했던 게 이제 사실이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쓰레기를 소각할 때 그 물이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이 오염된 어떤 물질하고 섞여갖고 아주 폐수가 됩니다. 이제 이 폐수를 그 정화시설을 거쳐서 정화를 해서 이 물을 다시 재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소차를 청소하는 데에 쓰거나 그 주변 농구에 사용하는 데에 또 쓰거나 이래 해야 되는 물인데 그러면 그 물이 다시 또 폐수가 되죠. 그러면 그걸 다시 또 모아갖고 정화를 해가 이렇게 순환을 하고 폐수는 한 개도 밖으로 안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소각장이 이제 우리가 그 경주 환경에너지라는 곳에 위탁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화시설에 대해서 가용을 그 정화시설을 돌리지 않아요. 자기들 말은 폐수가 44톤이 나오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8톤밖에 안 나온다. 8톤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를 정화시설을 거쳐서 하는 것보다 이거를 외주에 위탁으로 경상북도 환경과에서 와서 그걸 보고 울산전력기 미부착은 이거는 사법 처리해야 될 사안이다. 정화시설을 돌리느냐 안 돌리냐는 그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경주시와 경상북도의 그 시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경주시가 경주 시민의 어떤 그 안전을 위해 그 생명권이나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깨끗한 물 정화를 해서 물을 사용하고 그 물이 폐수 오염된 물이나 그하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그 침출수 이런 것도 한 개도 밖으로 안 나오게 해줘야 되잖아요. 적산전력계라는 게 그 정화시설 하느냐, 그 정화시설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인데 이거를 부착을 안 해도 아무 관계 없다라는 그 시각이 놀라울 따름이고 면제 사유가 된다라고 경주시는 이야기했지만 그 10일 뒤에 나온 그 경상북도 환경과에서는 이거는 문제가 많다. 사법 처리해야 된다. 쓰레기 매립장에는 그 쓰레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모아놓는 곳에서 그 아주 그 침출수가 아주 끈적끈적한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이제 밑에 물론 이제 밑에 처음에 그 쓰레기 그 매립장에는 밑에는 무슨 방수가 되는 비가 많이 오면 빗물하고 섞여갖고 이게 밖으로 유출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나오는 물 바로 그 밑에 보면 필막제라는 이래 못이 있는데 여기에 천연기념물 44호 남생이가 이제 살고 있는데 그 폐수가 유입되면서 이제 그 남생이가 많이 죽는데요.